안녕하세요. 강 선생입니다. 오늘은 배수 판별법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이드 해주고 유도해주고 가르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목적이 배수 판별법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다듬어주고 방향을 잡아줄지 어떤 질문을 할지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커서 이제 중등교과를 배울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게 배수 판별법인데 정수라는 큰 덩어리를 이제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배수 판별을 배우기 시작할 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인지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배수가 뭔지. 뭐 곱해서 나온 숫자다, 요 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어떤 숫자들이 곱해가지고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배수라고 한다. 3 곱하기 4에서 12가 나오면은 뭐 12는 3의 배수예요. 12는 3의 배수예요. 또 뭐 12는 4의 배수예요. 요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곱한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 번 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굉장히 나이스하죠. 그럼 앞에 말한 3 곱하기 4가 12가 된다라는 것은 3을 4번 더해서 12가 된다. 혹은 4를 3번 더하면은 12가 된다. 요 정도 이해면은 배수 판별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지식입니다. 자, 요걸 어떻게 살짝 뒤틀어서 배수 판별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남았죠. 네, 그냥 바로 들어갈 뻔했네요. 그러면 배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왜 배수 판별을 할까? 사실 이건 조금 철학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왜 배수 판별을 할까? 아이들은 그냥 뭐 책에 있으니까요, 배워야 되니까요, 이렇게 답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그냥 이번 이야기를 해주게 되지 싶어요. 우리가 이제 큰 숫자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될 거고, 숫자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문자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거고, 그 문자들이 뒤섞여 있는 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나갈 텐데, 너희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그 첫걸음으로서 배수 판별이라는 것을 배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273이라는 숫자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는 식의 속성이라든지 문자의 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의 속성도 분해하게 될 텐데, 조금 간단한 숫자에 대한 속성을 내가 이해를 해보고 싶은데, 273이라는 숫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은데, 이 숫자를 우리가 분류를 하는 방식이 배수를 통해서 분류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3의 배수들은 3이라는 숫자가 가진 기초적인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배수 판별을 통해서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 단위로 분류를 해가지고 273은 3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91의 속성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특징들을 파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 이게 사실은 자연과학과 이학에서 어떤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알아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죠. 화학에서 원자를 탐구를 해가지고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 그래서 물이라는 게 있는데, 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물 분자가 어떤 속성을 가졌을까? 그걸 이해하고 나면은 물이 1리터가 있든 100리터가 있든 1000리터가 있든 아니면 물과 다른 물질이 섞였을 때 그 물질이 어떤 속성을 가지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장 기초 단위인 것이 무엇인지, 그럼 그들이 만약에 3, 6, 9, 12, 15, 18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인지에 대한 학습을 우리가 해볼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배수, 그리고 배수 판별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해배수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가장 난이도가 낮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배수가 뭐지? 어떻게 이해배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이해 배수를 어떻게 판단한다? 짝수면은 이해 배수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답을 해보게끔 유도를 해보는 거죠. 이해 배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그러면은 짝수가 2의 배수예요 라고 하면 오케이 여기서 질문 하나만 딱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27만 6,764는 2의 배수야? 대부분 네 2의 배수예요 라고 하겠죠. 그럼 왜 아까 뭐라고 했죠? 27만 6,344였나요? 아무튼 네 27만 6,344가 2의 배수인 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답할 수 있었지? 라고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자기가 1의 자리만 들으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걸 유도를 해보는 거죠. 1의 자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고 있으면은 그 수 전체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할 수 있다. 굳이 2로 나누어 보지 않아도 이걸 아이들한테 바로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뭔가 임팩트 있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해 배수는 간단하게 그냥 짝수구나. 그래. 뭐 짝수는 1의 자리만 봐도 판단을 할 수 있네. 요 정도까지 하면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걸로 넘어가 봐야죠. 이제 4의 배수로 넘어갈 거예요. 3이 아니라 4의 배수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2가 뭐 2의 배수는 짝수고 뭐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2의 배수다. 그러면은 4는 물론 4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숫자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을 때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쭉 나열이 돼 있을 때 어떻게 이걸 네가 빨리 판단해 볼 수 있을까? 2로 나눈 다음에 2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답을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 2로 한 번 나눈 다음에 2로 또 한 번 나눠 줘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4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 4의 배수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자, 4의 배수들을 쭉 마킹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긴 해. 규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패턴이 보이긴 하는데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여기서 시간을 뭐 좀 주고 생각을 해보게 해도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다른 숫자들, 조금 더 큰 숫자들 1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101부터 200까지를 4의 배수 마킹을 해도 혹은 300까지를 마킹을 해도 자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200까지든 300까지든 다 똑같은 자리에 4의 배수들이 마킹이 돼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100의 자리가 바뀌고 있어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10의 자리, 1의 자리 요 두 자리만 보고 있으면은 100의 자리가 바뀌든 혹은 더 이상 1000, 만, 10만의 자리가 붙든 상관없이 우리가 4의 자리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요런 슬라이드는 그냥 제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으로 덜어내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아까 배수라는 것은 여러 번 더해서 나온 숫자고, 그러면 여러 번 더해서 나온 숫자라면은 여러 번 뺀 다음에 남은 숫자로, 즉 적당히 우리가 덜어내기 한 다음에 남은 숫자로 얘가 3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 7의 배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은 덜어내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아무 숫자나 한번 해볼게요. 204를 우리가 덜어내 보자라고 하면은 204라는 숫자에서 4의 배수 판별을 하고 있으니까 4의 배수 덩어리 중에 빼기 쉬운 것들 얼마씩 덜어내 볼까? 40. 좋아. 40씩 덜어내는 거 굉장히 좋죠. 그리고 80씩 덜어낼 수도 있을 거고 뭐 200을 한 번에 덜어내자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200을 덜어내고 나니까 4가 남아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숫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쉬운, 덜어내기 가장 쉬운 숫자가 뭘까? 4의 배수 중에 우리가 덜어내기 가장 쉬운 덩어리는 뭘까?
100이 안 나오면은 100이라고 조금 유도를 해주면 좋죠. 이럴 때. 네, 100도 4의 배수다라는 거. 그럼 100씩 덜어낼 때마다 즉 남은 것이 4의 배수면은 100씩 덜어낸 거는 요 남은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남은 것이 4의 배수인지만 판단을 해보면 된다. 그래서 204 같은 경우에는 100 한 번 덜어내고 100 한 번 덜어내고 4가 남아서 얘가 4의 배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 스스로 40씩 덜어내도 좋고 80씩 덜어내도 좋아요. 그러면은 40이나 80 같은 숫자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40씩 덜어내기 조금 귀찮은 뭐 304라든가 312라든가 이런 숫자를 가지고 한번 덜어내볼까? 근데 300은 좀 덜어내는데 횟수도 많아지고 시간도 걸리고 남은 숫자가 딱 한 자리 숫자라든지 두 자리 숫자 이렇게 작은 숫자로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좀 더 편하게 덜어낼 수 있는 숫자가 없을까? 혹은 뭐 세 자리나 네 자리 숫자를 이용해서라도 덜어내기 편한 숫자가 100이라는 걸 조금 이건 의도를 가지고 가이드를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8, 16, 32의 배수에 대한 이야기도 손쉽게 확장을 할 수 있을 거고 역으로 이제 100을 덜어낸다라는 생각을 아이가 가진 다음부터는 2의 배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너는 아까 2의 배수는 마지막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 한 자리 숫자만 봐도 되는 이유는 2의 배수 중에 10이 있기 때문이 10이 있기 때문이잖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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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계속 빼나가도 어차피 남은 애는 2 배수일 테니까 계속 털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럼 10이 10개 모이면 100이고 100이 10개 모이면 1000이니까 10자리 이상의 숫자는 모두 다 덜어내 버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남은 숫자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고. 4의 배수는 100 덜어 나갈 수 있을 거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저는 8, 16, 32의 배수 판별 방식을 어떻게 덜어낼지를 전략을 아이가 세울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애가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벅차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는 끝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과 9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레벨이 하나 올라가거든요. 2, 4, 8, 16에 대한 배수 판별법 이야기는 그냥 덜어내고 완전히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2, 4, 8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은 5나 10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0이나 5라고 답을 많은 아이들이 합니다. 쉽게. 그러면은 2의 배수랑 뭔가 선생님 2의 배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요 단계까지 쉽게 가요. 그럼 설명 한번 해볼래? 5의 배수는 어떻게 하면 되지? 25의 배수는 어떻게 하면 되지? 125는 625는 어떻게 하면 되지? 요까지 한 묶음으로. 그런데 여전히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덜어내기.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손쉽게 계속 반복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3, 9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의 배수 판별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판서를 해도 좋고 그냥 자료를 보여줘도 좋을 것 같은데 10에서 3의 배수를 충분히 한번 덜어내보자. 얼마까지 덜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은 뭐 3의 배수 중에서 10에 가깝지만 제일 작은 거 9가 있겠죠. 자, 9를 빼고 나니까 1 남네. 오케이. 자, 10에서는 다 덜어내고 나니까 1이 남네. 좋아. 그럼 20에서는 3의 배수 중에 제일 가까운 거 18이 있으니까 오케이. 18을 덜어내고 나면 2가 남네. 20에서는 2가 남고 30에서는 27을 덜어내고 3이 남는데 아들아 이제 숫자가 조금 많아지면은 우리가 9, 18, 27, 36 이렇게 3의 배수들 막 이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즉 40이라는 거를 36을 덜어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40은 10이 4개가 있고 각각 9999 뺀 다음에 남은 게 4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50은 999999 빼고 나니까 5가 남을 거고
60은 9999 빼고 나니까 6이 남는데, 자, 60은 3의 배수야? 그렇지, 3의 배수잖아. 9999 빼고 남은 6이 3의 배수야? 그렇지, 6은 3의 배수잖아. 오케이. 뭔가 감이 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자, 70은 3의 배수가 아니지, 당연히. 왜? 7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80도, 90도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왔을 때, 덜어낸다라는 개념이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친구는 이게 두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리, 네 자릿수가 됐을 때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왜? 9에서 99로 가고 99가 999가 되는 걸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 나가 주는 거죠. 97은 90과 7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9 더하기 7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90에서 다 덜어내고 3의 배수만큼 쭉쭉쭉쭉쭉 손쉽게, 완전히 다 덜어낸 건 아니지만 손쉽게 털어내고 나면은 9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는 7이 남았을 때니까 9 더하기 7인 16에서 덜어낸다고 생각해도 좋고, 9에서 333 덜어내고 7에서 33 다 덜어내고 났더니 1이 남아서, 아, 이건 3의 배수가 아니네요. 93은 3의 배수인 게 뻔히 눈에 보이지만 역시나 한 번 더 적어보면은 결국에는 9와 3이 남는 거고, 9, 9, 9, 3, 이렇게 9에서 3번 빼고 3에서 한 번 빼고, 아, 다 떨어져서 없어지거나 혹은 마지막에 3이 남으니까 3의 배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조금 더 다른 숫자 72 같은 경우에는 72가 70과 2고 그냥 7과 2라고 생각하고, 7과 2에서 덜어내는데 7에서 두 번 덜어내고 1이 남고 2가 남았으니까 2 더하기 1이 3을 한 번 더 덜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7 더하기 2가 9니까 9는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다, 이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큰 숫자 100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덜어내 볼 수 있고, 200도 300도 이렇게 덜어내 볼 수 있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3의 배수들을 쭉쭉쭉쭉쭉 덜어내고는 남은, 근데 이게 2, 4, 8에서 덜어낼 때는 완전히 자릿수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굉장히 간편했는데, 3은 조금 다르게 뭔가 찔끔찔끔 남잖아. 자, 400에서도 남고 500, 600 이렇게 남았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남는 애들만 잘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672에서는 어떤 것들이 남게 되고 672는 600과 70과 2이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6과 7과 2가 남으니까 자릿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3의 배수인지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유도를 지금 뭐 되게 빠르게 순식간에 진행이 됐지만, 사실 이걸 아이 스스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을 굉장히 들이면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주고 나면은 사실 3의 배수가 스스로 체득이 돼버리고 나면은 9의 배수든 27이든 어렵지 않게 혼자서 유도해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걸 하는 목적은 기계적으로 이제 2, 3, 4, 5 이런 숫자들의 배수 판별법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렇게 원리, 덜어내기라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273이 3의 배수인지 판별을 하자라고 했을 때 배수 판별법을 그냥 공식으로 외워가지고 푸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겠죠. 273을 2 더하기 7 더하기 3으로 놓고 9에 3을 더하니까 12가 돼서 3의 배수입니다 라고 할 텐데, 덜어내기에 조금 익숙하면은 이렇게 풉니다. 273이 그냥 바로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3, 9, 27에 3일에 3 해가지고 그냥 배수 맞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270 덜어내고 나니까 3이네. 왜냐면 270이 조금 더 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273 중에서 270은 내가 바로 덜어낼 수 있잖아. 3의 배수인 걸 아니까 싹 덜어내고 3의 배수 맞아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어디서 도움이 되냐면은 나중에 미지수가 섞이거나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공식만 쓰는 친구들보다 훨씬 유연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덜어내고 조합하고 뜯고 붙이고 하는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같은 데서
굉장히 유연하게 식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든 끙끙대고 이제 문제를 풀고 있든 제가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중등을 처음 시작할 때 배수 판별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는 첫 단추 정도는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 타이밍이 딱 되었을 때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아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어머님들께서도 뭔가 그 단순히 개념을 설명하고 끝내서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한 힌트를 주고, 결국에는 이제 인사이트나 깨달음, 아 하는 순간은 아이 내면에서 발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최고의 교수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부모님이 하기는 쉽지 않죠. 선생님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수 판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다음 이야기로는 이제 블룸의 텍사노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